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정직하게 일해도 정답도 없고 맥락도 1도 없는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영업직이라 내 감각과 촉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 약간 슬픈데. 고성비 계속 나가고 뭐 돈도 없는데 계약이 없으면 멘탈 완전 터지죠. 멘탈 터지니까 이제 슬슬 이제 자코리아나 이런 걸 봐요.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말들 많잖아요. 중개사들이 뭐 집 하나 보여주고 수술 너무 많이 받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하는 것도 돈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댓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제 중개회사 대표로서 중개사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정비는 있는데 고정 수입은 없다. 그 다달이 나가는 돈은 있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매물을 접수받아서 이거를 이제 중개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들어오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 내야 되고 그리고 뭐 공과금에다가 뭐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계약이 없으면은 그 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약을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수를 잘못 만나면 1년을 막 그냥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이 사수가 좀 이렇게 뭐 일을 잘하시고 뭐 계약을 잘 치는 이런 사수들 만나면은 센스 있게 잘 알려주는데 그런 능력치가 없는 사수들 만나면 사실 발전이 없으니까 거의 시간을 많이 날리죠. 그래서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좀 잘 가르쳐주고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도 잘못 만나면 고생만 하고 이제 제로예요, 제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한 10개 보여줬어요. 근데 이분이 안 사면은 사실 제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고객을 만나기 쉽지 않고 고객을 만나더라도 이분이 뭐 당장 산다, 뭐 당장 판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죠. 그래서 고성비 계속 나가고 뭐 돈도 없는데 계약이 없으면 멘탈 완전 터지죠. 멘탈 터지니까 이제 슬슬 이제 자코리아나 이런 걸 봐요.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고객과 내 성향이 잘 맞거나 아니면 개인의 역량이 좀 뛰어나서 마케팅 너무 잘해서 브랜딩이 잘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확률적으로 무조건 계약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서 고객이나 처음에 일에 입문했을 때 사수나 잘못 만나면 1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매년 일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고 경력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개사는 오래 일했다고 해서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버는 거라서 이제 계약을 많이 못 쓰거나 많이 못하면 경력이 아무리 높아도 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는 뭐 평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고객이 있으면 만나야 됩니다. 휴식이라는 개념이 고객이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어디 친구랑 놀러 갔어도 전화 오면 갑자기 다시 사무실로 가야 되고 뭐 지금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단지 앞에 부동산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뭐 원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룸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몰려있으니까 고객이 여기저기 다 가볼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보여줬는데 나랑 안 하고 딴 데 가서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고객을 유치하거나 이제 고객하고 계약을 쓰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고정비는 매달 나가는데 고정수입은 없다. 사람 잘못 만나면 1년 그냥 간다. 그리고 계약이 없으면은 멘탈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신입으로 들어와서 1년 정도 일을 해봐도 나의 미래가 확실하게 그려지질 않아요. 뭔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개사는 오래 일했다고 몸값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노하우는 쌓이겠지만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본인이 뭔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뭐 연봉처럼 이렇게 매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입이 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평일, 주말, 공휴일 개념 없이 고객이 약속을 하면 항상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야지 이제 몸값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죠. 중개업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 자격증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국민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공인중개사가 11만 6천 명? 뭐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리고 감정노동이 심하고 그리고 티를 못 냅니다. 티를 많이 내면 자기 수수료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어려움과 현재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써달라고 했더니 몇 분이 적어주셨는데 소리님이 내가 열심히 작업한 매물이 타부동산에 계약됐을 때 멘탈이 무너져도 다음 계약을 위해 또다시 무모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정직하게 일해도 정답도 없고 맥락도 1도 없는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영업직이라 내 감각과 촉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 약간 슬픈데. 당장 팔릴 것 같은 금융 물건이 나왔을 때 수많은 부동산 중에 먼저 계약하기 위해서 내 시간, 감정,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나의 진심과 노력이 불가피했을 때 슬프네요. 약간 슬픈 사연이 된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사람 밑바닥을 보고 있어야 하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또 웃어야 한다는 거. 너무 처절한 직업인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하기 위해 손 내밀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동반자가 된다는 건 정말 소중하고 뜻깊고 숭고한 직업인 것 같아.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사람에게 치유받으면서 힘들어도 버티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나를 알아봐주고 나랑 거래해주신 고마운 고객들이 있으니까 이런 힘든 순간들을 견디는 거죠. 두 번째 댓글은 다니엘팀 멤버님인데 중개보전하다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자격증했다고 1년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며 어려움을 체감했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정 수입이 없고 이번 달 많이 해도 다음 달에 리셋돼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다. 네, 저희도 그렇죠. 이제 빌딩 중개는 1년에 한 번 리셋되는 느낌? 네, 좀 약간 텀이 빠르네요. 강남을 방보여주러 다니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가고 특히 오후 4시 이후는 기가 엄청나게 막히죠. 그리고 이제 주정차 단속, 기름값 엄청 들어가고. 고르다 오피셜님인데 상가중개 10년 차입니다. 10년이면 고수네요. 매 순간 이 순간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멘탈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10년 정도 걸리는 듯해요. 이제 멘탈이 가지는데 10년 정도 걸렸군요. 지금은 생각을 더 단순하고 기본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낸 돈은 몇백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저를 응원해주는. 제 스레드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10,000원짜리 하나씩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중개사의 고충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몇 분 추첨해서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꼭 많이 저기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국에 계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파이팅!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 come